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석정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리치 디보스 그리고 제이 벤 앤델 이 두 분이 아메이의 창업자세요. 그분과 아메이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뉴트릴라이트를 창시하신 분이 칼 램보그 이분이세요. 89년 역사가 90년이 됐죠. 34년에 개발에 성공했고 39년에 뉴트릴라이트사로 개명하고 이 당시에 얼마 옛날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죠.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 전부가 유용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나 혼자뿐이었다. 그리고 42년에 알팔파 식물의 아버지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거래요. 이 식물이 물냉이, 파슬리 이런 생태계 농법으로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정제로 농축해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이 나온 거죠. 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벤 앤델의 사촌이에요. 그가 아주 먼 곳에서 어느 날 제이벤 앤델의 어머니한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닐의 권유로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는데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닐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온 거예요. 제이벤 앤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앉혀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먼 길에 왔는데 사촌형이 1949년 8월 어느 여름날에 리치는 데이트하러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제이는 엄마한테 잡힌 거죠. 되게 많이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이때도 똑같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이와 리치가 사업 설명을 듣게 돼요. 근데 이들은 제리 주식회사라는 사업을 둘이서 같이 하고 있었고, 여기에 좀 뭐 올릴 만한 물품이 없을까를 찾고 있었던 중이라서 이것도 뭐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였대요. 이것도 참 비슷하죠, 지금하고.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초록색 동그라미가 칼 램버그 박사님이시고 밑에 두 분이 제이와 리치죠. 이 사진은 1956년 5월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제이와 리치와 초기 뉴트릴라이트 IBO들이에요. 이 두 분은 ABO였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 5천 명이나 모았대요. 회원.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 뉴트릴라이트사 경영 쪽하고 ABO 쪽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되게 어려워진 거죠. 이 책은 제가 매장에서 샀었던 책이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창기에 독특한 수익 모델은 뉴트릴라이트 판매에서 나온 거거든요. 뉴트라이트 성공은 우리에게 직접 판매 경험과 마케팅 플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서전이에요, 이분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랑 내가 책으로 어떤 이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의 히스토리를 참 자세하고 재미나게 볼 수 있었고, 제가 이 책을 헷갈릴 때, 나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이거 선택한 거 잘한 거 맞아? 이런 때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번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때 저에게 스폰서가 돼준 책이에요.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어, 지금은 장리더님께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때는 제이벤 앤들이 저의 스폰서가 돼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마케팅 플랜의 기초를 뉴트릴라이트 성공을 통해서 그 경험으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플랜이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쭉 써가지고 근데 가운데 똘똘이가 더 많이 받아요. 없어도 위에 아무리 많아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참 드라마틱한 수익 모델이잖아요. 이게 에디슨 어워드,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거든요. 1987년에 설립된 에디슨 어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비즈니스 리더를 인정하고 영예를 안겼으며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디자인 및 혁신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입니다. 역대 에디슨 어워드 수상자예요. 스티브 잡스가 보이시죠? 일론 머스크,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여기 두 분이 계세요. 공동 창업자. 사람의 노력을 기가 막히게 분배한 그 수익 모델로 이 상을 받았어요.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내 나중에 뉴트릴라이트 경영진의 오류가 드러났을 때는 사업 거래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핵심은 사업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이용한 관계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핵심은 관계 유지예요. 이 일화가 조금 길지만 내가 한 달 정도 휴가를 떠나게 됐대요. 여기서 나는 제이벤앤델이에요. 그때 우리는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카페테리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하청업자 대내게 원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리치가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는 내용이 다르다며 반발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나머지 한 사람이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치는 내가 없는 동안 내린 결정에 내가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우리의 파트너십은 성실성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리라는 것을 믿었다. 이거 말로는 쉽죠? 근데 우리 사업해보면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어렵죠. 자식하고 부모 간에 어렵고 부부 간은 더 어렵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파트너십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됐었어요. 처음으로 깊이.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파트너를 위한 건지 막 이렇게 해도 마음이 쓰이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쓰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하여 1959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델 너무 풋풋하죠. 이 사진 참 좋아요. 그래서 person to person 마케팅 했고 에로시라는 제품으로 아메이를 창업했어요. 이 책에 보면 아메이는 생분해성 세제를 처음으로 시판한 회사다라고 나와요. 대형 비누 제조업체들이 우리와 유사한 무린 세제를 개발 및 시판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10년 뒤의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10년 뒤의 일이었는데 그것도 몇몇 주에서 인산염 사용을 중지하는 엄격한 환경 관련 법규를 통과시킨 후에나 유사한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그러면 그런 규제 없을 때 이미 했다는 거죠. 워싱턴에 멕시코에 브라질에 중국에 이런 농장들 그리고 공장 이를 통해서 처음 시작이 이러했는데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아메이 현지 법인이 진출해 있어요. 좋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성적을 봐요, 성적을. DNB라고 던앤브래드스트릿이라는 이게 평가 회사예요. 1941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기업 정보사인데 이 회사가 무디스 IMF 때 우리나라 신용 점수가 어떤 애 맨날 뉴스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서 발표하는 거에 따라 우리나라가 막 숨이 쉬어졌다, 조여졌다 그랬거든요. 그 모 회사예요. OA1인데 OA라는 거는 자산 규모를 나타내요. 5천만 불 이상인 회사. 1이라는 숫자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1은 부도율이 5년 이내 1% 미만. 그러니까 5년 이내엔 부도 안 난다는 신용평가예요. 이런 신용평가를 갖고 있는 아주 건실하고 큰 회사고요. 자,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리치 디보스 응원단장의 책이에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참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특히 요새 ESG 경영. 그게 아니고서는 개인도 국가도 어떤 집단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환경운동 역시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됐대요.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시판한 제품은 에로시였는데 처음부터 이 제품은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시판하게 되었는가? 정부의 강요가 있었는가? 아니다. 동기는 훨씬 간단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제이와 나는 평생 동안 고향인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를 위해 공헌하고자 했다. 에이다 근처에 있는 많은 호수 강 시냇물들은 우리 회사의 풍경을 멋지게 연출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시냇물과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며 자랐다. 제가 그랜드 래피즈를 찾다가 정말 희귀한 영상을 발견했거든요. 그랜드 래피즈를 1946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1946년이면 리치 디보스가 20살 때예요. 26년생. 그랜드 래피즈.
무슨 너무 신기하죠. 이 물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에 거품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결국 이런 상을 받게 돼요. 1989년에 유엔은 아메이에게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여해요. 근데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정말 놀랐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은 것은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였대요. 그러나 내가 정말 놀란 이유는 우리가 했던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현재 22년 7월 22일 동아일보 기사예요. ESG 대상을 받았어요. 한국 아메이. 근데 ESG 활동은 환경 친화적인 경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상생,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1998년부터 아메이는 원포원 프로젝트 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상생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안전하고 맛있고 이런 제품들을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죠. 자, 이 영상은 코로나 때 나온 영상이거든요. 사회공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바로 아무웨이인데요. 네, 이곳은 상생을 통해서 작은 기업들을 돕고 있다는데 어떤 활동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는 첫 번째 기업인데요. 이곳은 장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메이와 함께 일해오고 있다네요. 저희는 진짜 찐 과학자들이었어요. 미생물쟁이들. 이거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 까막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 기술 하나를 믿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연구 개발하며 제품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서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출시, 판매를 했고요. 그 결과 짧은 시간에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저렇게 작은 사무실에 시작했는데 현재는 직원만 120명이 기업으로 성장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메 역시 협업을 통해서 이 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윈윈이 된 거죠. 이러한 상생 전략은 아무웨이의 대표 ESG 경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물건 팔기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직접 우리 유통망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럼 이 회사의 기술은 날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적인 고리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이분이 지요셉 대표님이었는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총정리할 거예요. 영상으로.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다르시죠? 좀 히스토리를 아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아메이. 네, 뭉클하죠. 뭉클하더라고요. 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사연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이벤앤들이. 자, 여기에 일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회를 잡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2004년에 세상을 떠나신 공동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인 제이벤앤델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메이 사업에 꼭 잡으시기 바래요.